안녕하십니까. 뉴스 2.0 김은우입니다. 그간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어제 첫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신당 공동대표로 세우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권야합이라며 비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를 재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법의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수급 대상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6.4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선의 남경필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4일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삼선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청와대에 사직서를 내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학재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과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도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제기했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성노예 위안부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벌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적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측의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오늘 오전 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된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에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석기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 세금만 무려 연간 6억 4천만 원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5월에는 30억 원의 선거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국가 보조금의 경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이라도 통진당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대소득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2천만 원 이하 월세 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이후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임대업자의 경우 수입 일부를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요 사적인 경희궁 내에서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경찰 20여 명은 5일 오후 경희궁 내 숭정문 앞마당에서 오토바이 3대를 타며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주요 문화재이자 시민의 쉼터인 고궁 앞마당은 순식간에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오토바이 연습장이 됐습니다. 고궁을 찾은 시민들은 이들을 피해 길 가장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경찰의 황당한 주행 연습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연습 현장에 있던 경찰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청양고추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죠. 그런데 한국인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청양고추의 특허는 한국인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청양고추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특허가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에 넘어간 탓에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내고 먹는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작년 9월 농림축산부는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종자 사용 로열티로 지급할 금액이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인식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만 식량 주권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게 11월입니다. 봄이 올 때까지 처리되지 않던 법안이 세모녀의 자살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됐어요?